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 중첩되고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이재명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단일 대우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재명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우선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이지 최종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항소심에서 다투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1심에서 이미 한성진 부장판사가 무죄로 선고해 버렸습니다. 항소심에서 가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부분이 무죄로 판결되기보다는 무죄로 판결된 부분이 오히려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위정교사 혐의 역시 지금 확보된 정인과 정은, 그리고 이재명의 가중처벌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동종범죄인 무고죄 역시 가중처벌 요건입니다. 그리고 남은 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하나 무죄로 선고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경기도 법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다음 수사는 이제 성남시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됐고 수사가 시작되면 이재명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방울 쪼개기 후원 역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이재명은 최소 6, 7건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주관을 배제시킨 합리적인 현재의 상황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외면했습니다. 기껏해야 벌금 200만원, 많으면 300만원 정도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니까 화들짝 놀랐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들었을 공간이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민주당 집단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입 밖에 내놓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정교사 혐의로도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국 모두 무죄 선고로 끝이 날 것이라는 정신승리에 취해 있죠. 합리적인 판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란 배는 이미 암초구역으로 잘못 들어갔고 암초에 부딪혀 물이 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눈치 빠른 선원들만이 배에 물이 새 들어오는 것을 알고 구명보트가 있는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시들해지기 시작한 장애 집회를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23일은 수도권 집중으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다음 주 30일에는 또 전국적인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단일 대우는 아무래도 장애 집회 실패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집회가 모두 실패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장애 집회는 이재명의 구명 집회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 집회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든 또 치명적인 것은 어제죠.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보다 국민들의 가슴에 바로 와닿는 내용이죠.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꾼 1억 원을 카드 사용 등으로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유용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2년 동안 과일값으로 2,800만 원을 도둑질했다더라. 맙소사 샌드위치만으로도 685만 원을 썼대. 샌드위치에 매일 쇠고기를 넣어 먹었나? 초밥이랑 소고기를 사 먹는데도 889만 원이나 썼다고 하네. 근데 그게 다일까? 드러난 부분만 그 정도래.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 와, 그 차 좋은 차인데 아예 아파트에 세워놓고 자가용으로 김혜경이 사용했대. 어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재명이 방탄한다고 장애 집회 한다는데 갈 거야? 미쳤어. 날씨도 추운데. 이재명이야 소고기 먹어서 든든할지 몰라도 난 아니야. 아마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기소는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어떤 국민들이 이재명이 불쌍하다고 위로해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외 집회는 순순히 이제 동원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몇 차례 장외 집회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조차 갈수록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장애 집회 동력은 그래서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방산 주식 투자 기억나시죠?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은 주식 투자로 재산 불리기에 나섰다고 그때 당시에도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그런데 무슨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가 했더니 바로 경기도 예산을 삥땅한 돈이었습니다. 경기도 버카로 생활비를 쓰고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경기도지사를 사퇴한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테크가 아닌 법카테크로 알뜰살뜰 챙겼던 돈이 1억 653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부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직전까지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삥땅해서 모아두었던 1억 원에 또 1억 원을 보태서 2억 원어치의 방산 주식을 샀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이재명을 기소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조성래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가 한다는 말이 법인카드 이재명이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정말로 해도 너무합니다. 이미 김혜경의 선거법 재판부가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을 인정했고 무엇보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깨알같이 제보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사용했습니까? 이재명은 김혜경이 선거법 위반 선고재판을 받으러 가는 뒤통수에 대고 SNS에 공개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통해서 아내는 법인카드 구경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조성래 대변인인지 소변인인지 이런 말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정적 주기에 나섰다. 검찰이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으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이 입 벌고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입 벌고 이재명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집회에 정상적인 일반 국민이 누가 거기 동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배는 좌초하고 있고 구조선도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업자인 줄 알았던 문재인은 이미 진작에 이재명을 손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에게 일이 닥쳤는데도 문재인은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그럴 사이도 아니죠. 그리고 또 문재인은 안 그래도 자기와 가족들 일로 지금 코가 썩자입니다. 이재명을 지원 사격하고자 하시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재명 주변에서도 좌초되고 있는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화영이 뛰어내릴 것입니다. 이화영은 지금 이재명에게 대통령 당선 이후 사면복권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사라지면 더 이상 대속을 하면서 추가 징벌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재명에 대해 뱀 같은 사람이다, 뱀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의 사람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갈라서는 게 당연하죠. 다음으로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역시 이화영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재명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았으니까 지금까지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김만배가 지킬 것은 오로지 자기 대장동에서 뺑땅한 자기 돈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장 앞다투어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에게 이재명이 타야 할 구명보트 키가 맡겨져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야말로 이재명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친명들이라고 이화영이나 김만배와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당분간이야 이재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개딸들 눈치를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벌써부터 야권 내에서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대안론이나 이재명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털보 김어준이 지난 18일자 자신의 뉴스 공장에서 다음에는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도구가 됐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이런 말도 더 붙였습니다. 굳이 이 털보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친명계들도 급격하게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들 역시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으로 뭉쳐진 집단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공천 속에 그냥 부자 관계를 맺었을 뿐입니다.
정치란 게 그런 것이죠. 뭐 염량세트라 그러죠. 힘이 있을 때는 아첨하고 옆에 착착 달라붙어 있다가 힘이 빠지면 푸대접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 세상 인심과 정치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이야 친명계들이 퇴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알아서 퇴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가 이재명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